오늘은 어떤 기사 갖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도 또 고용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고용 통계에 대해서 계속 하여튼 이 무조건 언론의, 나쁘다고 하는 기사들이요? 공격이랄까 옳지 않은 보도들이 고용 통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또 비정규직 통계가 또 발표가 돼가지고요. 비정규직이 작년 8월에 비해서 87만 명이나 늘었다. 한바탕 하여튼 큰 소동이 벌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예시가 되는 기사를 가져오셨죠? 예. 비정규직 87만 명 폭증, 거꾸로 가는 일자리. 그다음 기사는요. 통계청장까지 나서 ILO 기준 핑계대며 비정규직 해명했다. ILO 기준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핑계라는 거죠. 모든 언론이 다 이런 톤이었습니다. 86만 명이 늘었고 엄청나게 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통계청하고 정부에서 통계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오해 마시라라는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그걸 핑계라고 또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어떤 거예요? 그 실상은 좀 복잡합니다. 처음에 설명한 대로 통계 설문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좀 개념을 좀 먼저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런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조사라는 게 있고 병행조사라는 것은 ILO 권고 때문에 지금 시행 중이고 그리고 매년 8월에 그 근무 형태별 부가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이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형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근무 형태별 부가조사를 한 것이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에요. 근데 너무 자세히 지금 설명해 그러니까 저도 좀 겁이 나는데요. 좀 간단히 말해서 근무 조건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었다 이거죠. 무엇을 비정규직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조사 자체가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의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설문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식당에 찬모 어머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고용 계속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그만두고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일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럴 때는 기간 계약이 없다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정기적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언론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통계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가조사, 이번에 부가조사는 작년이나 이번이나 문항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병행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식당 어머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곧 다시 또 그 다음 문항을 보다 보니까 근무 계약이 없지만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용 형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설문 대상자들이. 이 설문은 매달 이렇게 샘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샘플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가면서 일정 부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3월 달, 6월 달에 받은 그 병행조사 결과를 설문을 응답하면서 자기의 고용 형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번 8월 달 부가조사에 반영이 된 겁니다. 고용 통계나 뭐 취업률 온갖 얘기가 복잡하게 난무합니다만 경제면의 대부분은 경제가 너무 나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 논리는 경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게 불경기 국면이고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수출 주도형 국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른 그 OECD 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은 정말 혼돈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통계도 못 믿겠다. 제대로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도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결국 세금 써서 노인 일자리 만들고 있다. 그렇게 뭐 비난 많이 하죠. 노인 일자리가 는 것은 사실이에요. 30만 명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60세 이상 취업자가 산업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보면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그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이거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70%입니다. 그럼 이 70%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노인들 60세 이상 65세 이 정도쯤 되시겠죠? 이분들이 일을 할 의욕을 가지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뭐 나가서 몇 시간 고생해서 뭐 격푼 돈 받느니 그냥 뭐 쉬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면 도움이 될 만큼 최저임금 보장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노인 고용을 확대하는 쪽이
사회 전체가 활력 있게 돌아가는데 크게 필요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들을 좀 허접한 일이라도 고용을 해서 돈을 주는 일이 얼마나 바람직한 거예요. 언제나 이 정책이라는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노인 고용을 이런저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부가 한 10만 명 정도를 늘리니까 그것이 파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구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요 통계에서 보면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네. 20대 후반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한다면서 우리 젊은 애들이 비정규직에 나서고 있다.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그래서 정부와 노동계도 비정규직의 개념을 다시 좀 조정을 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도 좀 너무 가혹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 몇 천만 원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대기업 일자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그럼요. 일자리가 확대가 되면 비정규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임금이 가혹하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급여 수준이 오히려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직종이 일자리냐 정규직이냐의 중요도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게 살 길인데 예. 이제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장, 기업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자리의 기준을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기준으로 잡으면 사실 방법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러게. 사실 이제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 노동계와 정부와의 그 통계에 대한 인식 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대개 이제 정부에서는 30% 미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노동에서 50% 넘는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괴리가 이번 그 통계 변경을 통해서 좀 좁아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에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비정규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확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고용 보장이 어렵다. 이 두 부분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노동 동일 임금은 그건 진짜 중요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보장의 부분은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쁜 일자리다. 이런 일변도로 생각하는 것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 경제면은 이렇게 굴절돼 버렸는가? 무조건 꼬집고 나쁜 쪽으로만 묘사해야 기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언론 풍토가 왜 생겼느냐? 이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고일석 기자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일석 기자님, 오늘 마무리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